그 후 2년 동안은 매우 조용히 지냈다. 어쩌다가 강호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정전은 일격을 가해서 순식간에 죽여버렸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저군의 무공은 늘지가 않았다. 아무리 연습해도 몇 개월 전과 같았다. 다행히 그는 고집이 세고 의지력이 강해서 계속 연마를 했다. 이렇게 높은 내공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으나 정전의 지도하에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저군은 몸을 옆으로 하고 벽을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아! 정전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초조한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오늘은 죽지 않을 거야. 내일 바꿔도 늦지 않아. 저군은 이상해서 몸을 돌렸다. 정전은 머리를 들고 멀리 있는 2층 집의 화분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군은 신조공을 연마하고부터 귀와 눈이 전보다 예민해져서 화분에는 세 송이의 노란 장미가 있는데 그중 한 송이가 시들고 있었다. 정전은 항상 멍하니 화분에 있는 꽃을 쳐다보곤 했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랬었다. 저군은 옥중 생활이 심심하고 따분하니까 밖의 경치를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화분의 꽃은 매우 잘 자랐으며 만약 한 송이라도 시들면 곧 바꿔놓았다. 봄에는 개나리, 가을에는 해당화. 그 집에는 항상 화분이 놓여 있었다. 저군은 저 노란 장미가 그곳에 놓인 지 벌써 6, 7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잘 바꾸었는데 이번에는 바꾸지 않고 있었다. 정전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노란 장미는 바뀌지 않았다. 대여섯 개의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저군은 은근히 걱정되었다. 정전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자 저군이 말했다. 정영, 그 사람이 꽃을 교환하는 것을 잊었나 봐. 오후에는 교환하겠지. 정전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잊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혹시 병이 난 게 아닐까? 병이 났어도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방 안을 서성거리는 정전의 표정은 매우 초조해 보였다. 저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앉아서 무공을 연마했다. 저녁이 되자 날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자 새 송이 노란 장미의 꽃잎이 몇 개 또 떨어졌다. 정전은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화분의 꽃만 쳐다보았다. 잎사귀 한 개가 떨어질 때마다 그의 얼굴 근육은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얼굴에 있는 근육을 자르는 것처럼 보였다. 저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정영,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요? 정전은 고개를 돌리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자넨 상관하지 마. 그가 저군에게 무공을 전수한 이후로 이렇게 무서워 보이긴 처음이었다. 저군은 가슴 아파하며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다. 정전의 얼굴은 점점 처량해졌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내내 정전은 한 번도 앉지를 않았다. 저군은 그가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쇠사슬 소리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보슬비가 내렸다. 밖의 화분을 쳐다보니 새 송이의 노란 장미 꽃잎이 모두 떨어졌고 가지만 남아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정전이 소리쳤다. 죽었어. 죽었어. 너가 정말로 죽었구나. 두 손으로 철장을 잡고 계속해서 흔들었다. 저군이 말했다. 큰형, 그가 보고 싶으면 함께 가서 보면 되잖아. 정전이 말했다. 보러 가자고. 보러 갈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으면 벌써 갔을 거야. 뭐하러 이런 냄새 나는 간방에 앉아 있겠어? 저군은 이유를 몰라서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있었다. 그날 정전은 하루 종일 두 손으로 머리를 잡고는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는 발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멀리서 일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얼마 있지 않아 이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정전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적형, 함께 보러 가자. 말투가 매우 평온했다.
저군이 대답했다. 좋아요. 정전이 손을 내밀어 두 개의 철장을 잡고 천천히 양쪽으로 밀자 천천히 구부러졌다. 정전이 말했다. 쇠사슬을 잡어 소리를 내면 안 돼. 저군은 그가 시키는 대로 쇠사슬을 잡아 올렸다. 정전은 담 근처로 걸어가더니 힘을 내어 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뛰어 올라와. 저군은 그의 말대로 뛰었지만 쇠사슬이 비파고를 뚫었기 때문에 힘을 전혀 쓰지 못했다. 그는 삼척밖에 뛰지를 못했다. 정전은 손을 내밀어 저군을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뛰어내렸다. 겨우 담을 넘었지만 감옥 밖에는 아주 높은 담이 하나 더 있었다. 정전은 넘을 수 있었지만 저군은 아무래도 힘들어 보였다. 정전은 한 소리 기합을 지르더니 등을 벽에 부딪혔다. 순간적으로 큰 소리가 나며 벽돌은 산산조각이 나며 담에 구멍이 나 있었고 정전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정전은 신조공의 내력으로 담을 뚫고 지나간 것이다. 저군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급히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은 작은 골목이었다. 정전은 그에게 손짓을 하며 골목 끝을 향해서 걸었다. 골목을 나오자 널따란 거리가 보였다. 그들은 형주의 넓은 거리를 지나서 한 대장간 앞에 이르렀다. 정전이 손을 들어 대장간의 문을 힘껏 밀자 대문이 열렸다. 안에 있던 대장장이가 놀라서 소리쳤다. 도둑이야. 정전은 재빨리 손을 놀려 그의 목을 잡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불을 켜. 대장장이는 반항하지 못하고 불을 켰다. 눈앞의 두 사람은 아주 머리가 길었으며 얼굴엔 온통 수염투성이었고 생김새가 아주 무서웠는데 감히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전이 말했다.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라. 대장장이는 두 사람이 감옥에서 탈옥한 중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쇠사슬을 풀어주면 틀림없이 관가에서 찾아와 잡아갈 것 같았다. 그래서 머뭇거리자 정전은 손으로 한 개의 굵은 쇠뭉치를 들어 몇 번 내리쳐서 두 쪽으로 만들고는 말했다. 너의 모가지가 이렇게 강해? 대장장이는 마치 귀신을 만난 듯 두려워했다. 그가 이 쇠뭉치를 자르려면 커다란 망치로 몇 번 내리쳐야 자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번에 두 조각으로 만들었으니 자기의 머리가 어찌 견딜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는 황급히 말하고는 쇠망치와 쇠집게를 꺼내더니 정전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곧 이어서 저군의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정전은 먼저 자기 비파골에 있던 쇠사슬을 뽑아냈다. 그가 저군의 비파골에 있던 쇠사슬을 꺼낼 때 저군은 너무나 아파서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다. 저군의 두 손에는 붉은 피가 묻은 쇠사슬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쇠사슬에 묶여 지난 5년간 고통스럽게 감옥에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고 드디어 쇠사슬에서 해방되자 한편으로는 매우 기뻤으며 한편으로는 슬퍼져서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정전을 따라 대장간을 나왔다. 쇠사슬에서 해방되자 아주 편히 걸을 수가 있었으나 습관이 되지 않아서 빨리 걸으니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정전은 발걸음을 점점 빨리하며 급히 걸어갔다. 저군은 어둠 속에서 그를 놓칠까봐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화분을 놓은 창가에 도착했다. 정전은 고개를 들고 잠시 생각하고는 들어가려다 멈추었다. 저군은 창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내가 먼저 들어가 볼까? 정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군은 돌아서 대문 앞에 도착했다. 손을 내밀어 문을 밀자 빗장이 잠겨 있음을 알았다. 다행히 담장이 높지 않아서 나무를 타고 넘어 들어갈 수 있었다. 저군은 안으로 들어갔다. 급히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지금까지 오직 시골에서 자랐고 5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 본 경험이 없었다. 위층에 도착하여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왼쪽에 문이 한 개 보이자 저군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 한 개의 초가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화석을 찾았다. 그는 화석으로 불을 켜 촛불을 밝게 했다. 촛불이 켜지자 갑자기 일종의 말할 수 없는 고독감과 처량함이 느껴졌다. 방 안은 아주 허전했다. 한 개의 의자, 한 개의 탁자, 한 개의 침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에는 여름에 쓰는 휘장이 쳐져 있었으며 침대 아래에는 여자의 청포 신발이 있었다. 여자의 신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방은 여자가 살고 있던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두 번째 방으로 갔다. 그 방에는 한 개의 의자조차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에 이사 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없었던 모양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곳곳을 다 찾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너무 이상해서 돌아와 정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정전이 말했다. 아무도 없었다고. 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전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놀라지 않고 말했다. 다른 곳으로 가보자.